정말 사소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걸까요? 특히 한국의 작은 사업장들에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불길이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편의점 사장님의 하소연인데요.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네, 못 준 돈은 10만 원인데 벌금은 50만 원,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요인이 아주 절묘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 같은 겁니다. 복잡한 법규에서 시작해서 이게 또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시스템은 하염없이 느리고. 자, 이 폭풍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입니다. 분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너무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노동법 규정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이 이 법률이라는 지뢰밭을 걷다가 첫 발부터 삐끗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 사건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약속한 날에 다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한다는 건데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이 지급 조건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정말 많은 오해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죠.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안 넘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달랐어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에 주 20시간 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약속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해석 차이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갈라버린 겁니다. 5인 기준이라는 것도 아주 큰 분쟁의 불씨입니다. 한 명 차이로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이러니 우리 회사 직원 수가 몇 명이냐 이걸 세는 것 자체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태권도 도복을 파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고된 직원은 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6명이다. 이건 부당해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회사는 아니다. 그 이사 2명은 직원이 아니라 그냥 파트너다. 직원은 3명뿐이니 문제없다. 이렇게 맞선 거죠. 같은 공간을 보면서도 서로 셈법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온 기준들을 한번 보세요. 이사들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고 4대 보험도 없었고 월급이 아니라 업무 대행료를 받았어요. 사실상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사업 파트너에 가깝다고 본 거죠. 근로자라는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큰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딱딱한 법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규모 사업장처럼 좁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 보고 일하는 사이에서는요, 법적 다툼이 순식간에 아주 지저분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 기폭제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한 직원이 회사의 약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지게차 사고로 사장과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이 약점을 무기로 꺼내는 겁니다. 돈 안 주면 예전에 그거 다 불어버릴 거야.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라 협박과 보복이 뒤엉킨 감정의 전쟁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장은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게 됐고 직원은 협박한 대가로 벌금형을 받았죠.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걸 개인적인 복수의 칼처럼 휘두르면 결국엔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법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져버린 신뢰, 무너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생긴 이 감정의 골은요. 법이라는 잣대로는 절대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잡한 법과 격해진 감정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시스템마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분쟁 해결 시스템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무려 157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단순 계산해도 사건 하나에 이틀도 채 쓰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시스템이 얼마나 과부하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처리하는 사건의 70%는 임금체불이지만 진짜 문제는 저 나머지 30%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건은 누가 맞고 틀린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거든요. 결국 몇몇 복잡한 사건들이 시스템 전체를 꽉 막게 하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막 생겼을 때 초기에 빨리 개입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를 시스템의 지연이 그냥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판결이 나와봤자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일단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직원이 결과에 만족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그럼 또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길고 지치는 과정을 겪는 동안 직원과 회사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죠. 결국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지쳐서 회사를 떠나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복잡한 법, 격한 감정, 그리고 느려터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져서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첫째, 헷갈리는 법조항이 작은 불씨를 만들어요. 둘째,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기름이 확 부어집니다. 셋째, 이 불을 초기에 꺼야 할 분쟁 해결 시스템은 너무 느리게 작동해서 결국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법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기고 지는 것만이 과연 정의일까요? 어쩌면 진짜 정의라는 건 법정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진정한 정의는 어떤 모습인가요?